지원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 교육하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사업을 하느냐 역세권이라고 막 떠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을 하겠다고 또 떠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혼재된 사업에서 가장 이 사람들은 역세권하고 지역주택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많이 해서 비교를 일단 재개발하고 역세권 비교를 먼저 하겠고, 두 번째는 정비계획 건축 설계안이 그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그 설계안을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국가라고 하는 데는 관리처분 기준에 대해서 그냥 이건 아직 그게 건축계획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처분을 한다. 주민들한테 또 보상이 간다. 이런 방법으로 설명드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위치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 안 드리고 면적이 약 10만 7,076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도 다 개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는 여기 미추이구역 구간이 개발되고 나가는데 가장 우리 지역의 흠은 뭐냐면 이 단지가 개발이 되려고 하면 2,000세대가 넘는 개발하면 길이 없어. 길을 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이 앞에를 뚫어서 도시계획이 지금 그 도시계획선이 거절해서 20m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에서 가장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이 부분이 꼭 포함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이 이대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재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부분이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단체에서 용적을 상업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용적을 300%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틀리지 다른지를 설명할 거거든요. 사업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법은 적용 범위는 우리는 재정촉진법의 재정촉진이니까 도정법입니다. 도정법에서 구획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거고,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이 이용에 관한 법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딱딱한 법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지, 그리고 역세권 개발은 기차, 전철, 철도, 차량시 등 역세권 주변에 노후불량 지역을 하는데 일단에 주거지는 안 들어가 있어. 근데 그 하단에 어떻게 되냐면 1항의 지역수, 요 지역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있으면 도시환경 개선에 필요해서 직할 시장님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이 인천 관시장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만 이상, 여기는 3만 이상.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업 시행자가 우리는 도정법은 좋아.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이 사업 시행자야. 두 번째, 나는 사업하기 싫어. 우리 그럼 신탁을 맺게 해야 돼. 신탁사가 주인이 되는. 아니면 주택공사, 주택사업자 등록 좀 해가지고 주택공사 이런 사업이 있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조합은 만약에 조합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 2, 3번 타 기간을 선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민협의체, 토지등 소유자가 2, 3번 선택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언제까지 존속을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존속이 입주 때까지. 이 땅을 신탁해서 몇 개 놨으니까 입주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사람 계속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역세권 개발은 시행자가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하고 지방단체다. 인천광시장 나옵니다. 아니면 철도공단 사업, 국가철도공단 출자한 법인,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건설사업 규모에 등록된 사람하고 부동산 신탁회사 등록돼야 되는데 요 4번항은 우리 사업의 1조 매출이다. 분양한다고 하면 1조에 상응하는 매출이 있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없어 거의. 그리고 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주인이야, 시행자야. 주민들은 어떻게 돼 있냐, 법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비용은 언제까지 조정하느냐? 토지 토지가 다 이 네 기관이, 우리가 철도공단이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회사냐? 왜? 돈 주고 다 보상 받았으니까 보상을 해주고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방식은 우리는 그 사업 방식은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도정법은 관리처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익이 나면 다 중요한데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역세권 개발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전면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토지를 수용하니까 수용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야. 수용 시점이 언제 여기 수용하는 방식인데 사업 수용 시점은 이 절차도가 있는데 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있어요. 건축 허가 말고 실시계획 인가라는 곳이 아니라 이때부터 수용령을 발동돼서 수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선보상이야. 많이 들어봤죠? LH공사가 어디 사업을 하고 선보상 다 해주잖아. 주민들한테. 선보상이야. 그리고 후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입주권을 분양받을 자격을 하나죠. 선보상을 이때 해주고 나서 한참 후에 분양에서만 하면 시세 차익이 생겨요. 5년 후에 분양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생겨요. 그러면 저하고 손해 아니에요. LH 갈 때 시세 차익 나는 보상을 100원 받았는데 이게 띄어서 200원 돼 있으면 200원 병원을 내고 가야 돼. 그러면 그 나머지 차익을 누가 먹느냐? 요 네 사람이 먹습니다. 수익을 가져가요. 그 대신에 이 수익이 나면 국가가 하게 되면 임대주택가 좀 많이 즐거워. 이런 공공성을 강화되고 철도공단은 이런 기업들이 코레일이 기업이에요. 자기 수익을 내려고 빚 많으니까 내려고 할 거고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용적률 많이 고 충수 올라가고 삼종하고 준주가고 이런 얘기만 하지 사업 주체가 누구냐를 얘기 안 해요. 사업 주체는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고 여기는 사업 주체는 조합이 된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사업 수익 배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관리처분에 의해서 조합원들한테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관리처분 기준은 어떤 사람은 종전 자산이 1억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리처분 기준에 의해서 도정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사업 수익을 예측을 할, 이 보상을 할 때, 전면 수용 보상할 때 사업 수익을 예측을 해요. 얼마짜리다? 언제? 그 예측을 해서 해줘요. 근데 그 예측이 빗나갔어요. 그게 가장 큰 게 내장도입니다. 예측을 못했어. 야,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게 얼마나 될지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향후 5년 후에 분양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측을 해서 감정평가에서 가동을 해서 예측을 해서 수용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잘 안 해. 왜? 이 사람도 다음에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할 때 나올 텐데 금융비용들이 금방 많이 발생됐어요. 왜 많이 발생됐냐면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용적률 상향이에요. 우리가 재정비 촉진법에 역세권 재개발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상향시켜준다 그런 말을 겁나 할 거예요. 특히 지역주택 하는 사람도 자기는 300%로 받아오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법에는 돼 있어. 용적률 재정비 촉진법에도 기준이 완화 적용이 있어. 근데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기준이 있으나 현재는 사례가 없어.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어. 좀 안 해봤으니까 서울시내 용산 기지창고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어. 안 해봤어.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인천시 종상향 기준, 용적률 상향 기준은 인천광역시 또 지구단계획 수립 지침하고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구획 인천광역시 기본구획 지침에 의해서 용적률을 정해줍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관련 지침이 아직 없어요. 시 조례도 안 나왔어. 지구단계획 수립이 이걸 적용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동안 그러면 법에 대한 이 좋은 사업을 막 용적률 막 올려주고 하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었느냐. 법이 하나, 아까 위원장님 뭐 하나 줬어. 개정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왜 현행 법률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가 전무하다. 자기네 국회의원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인이 뭐냐면 전면 수용 방식으로 무리한 자금 조달. 여러분들 다 수용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선 작업이. 근데 재개발로 가면 땅을 안 사.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조합이 주인이면 땅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요 네 사람이 주인이 되면 땅을 다 사야 돼. 여러분들. 전면 수용 방식이야. 그 무리한 자금 조달 5천억이 됐든 1억이 됐든 1조가 됐든 우리 자금 조달을 해야 돼. 그 금융 비용이 나중에 가면 겁나 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익 예측은 낮게 합니다. 예측을.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어느 좀 담당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참여할 권리가 없어요. 수용이 잡으면 권리가 없어. 나중에 해가지고 분양받을 권리는 하죠. 돈 주고 사는 권리. 선보상이 누구 다 그걸만 있지.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환지 처분, 환지 계획 뭐 어떻게 분양가 결정에 대해서 참여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다음에 요 법 개정 조건이 뭐냐면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법이.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올라간 게 뭘 적용하겠다는 건 도시개발법 28조를 준용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도시개발법 28조 준용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아파트 주는 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갔어야 돼.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조합 방식이 있어. 이걸 조합 방식 할 수 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 조합은 빼버렸습니다. 내가 한번 같이 만나면 국회의원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조합 방식으로 와 니들이. 근데 조합 방식은 안 해요. 그래서 요 차이가 가장 큽니다. 지금 제가 나머지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참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사업 방식이 다르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주인이 되는 방식이고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요 국가가 공기업이 하는 게 주인 되고 땅은 수용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차를 보면 재개발하고 역세권에 대한 절차를 쭉 해놨어요. 아까 강제 수용이 언제 되냐면 우리는 이제 재개발 사업은 뭐 지금 여기 촉진식으로 기본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67% 얻어서 구역 지정을 하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하고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사업시행가라고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그때 조합원들이 권리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어디는 뭐 되게 싸게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 분양가에 통상적으로 75에서 80% 이 정도 일반 분양가에 싸게 조합원들한테 분양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한테 선분양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2주 철거 시공하고 일반 분양합니다. 왜 싸지 더 떨어지냐면 변장님 이때 조합원들한테 뭘로 관리처분해서 평당 얼마 33년 때 2억에 줄게 조합원들한테는 했어. 근데 1년, 2년, 2주 철거 착공하는데 한 3년, 2년 반 걸렸어. 이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면 조합원 거 안 올라갑니다. 일반 분양분만 올라갑니다. 그 수익이 높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여기서까지 일반 분양 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양하고 동호수축은 요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사업수익인가 조합회사 그렇게 합니다. 요렇게 진행되는데 역세권이 지정되는 역세권 지정은 광역시장 광역시장이나 인천시장 개발 지정이 되면 아직 지정도 안 했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 시행자 요 수립되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아까 얘기한 1번서부터 4번이 지정을 해. 요 사람이 사업 시행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라는 걸 봤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이 단지에 도로가 어떻게 나가고 공원이 어떻게 나가고 판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는 이런 실시계획인가 받으면 이게 떨어지면 그때 전면 수용을 해버립니다. 강제 수용. 협의가 아닙니다. 강제 수용. 강제 수용 다 필요 없잖아요. 강제 수용되고 2주 철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강제 수용되기 때문에 이 지정 개발 사업자들이 돈이 엄청 필요한 거야.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자를 많이 내니까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들이 권리가 침해되니까 직원들에서 지가 그거 왜 하냐고. 안 하지. 자기 수익이 없는데. 이게 맹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 수용하고 이익 철거. 여기서 보상을 받았어요. 판지계획 인가라고 합니다. 판지계획 인가라는 거는 이 땅이 크면 폐지를 1, 2, 3 크게 짜가해서 쪼개서 폐지를 팔거나 아니면 입체한지라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로 분양하겠다. 이게 판지계획에서 아까 도시개발법 요번에 그거 기준을 적용하자고 법을 개정 중이에요. 추진 중이야 지금. 그 교수는 명확하지 않아요. 추진 중인데 판지 분양은 건축 시 사업 시행이니까 자꾸 분양. 여기서 우리 강제 수용료도 몇 가지를 겁나 긴 거예요. 시간이 더 걸려. 요 시기들이 전부 다 되게 어려운 이주 시간 많이 걸리고 이게 다 보상이 끝나야 이주할 거 아닙니까? 이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서 전면 수용해서 일반 분양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는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이 우리는 협의체가 강제 수용되고 나가고 다 이사하면 협의체가 무산됐대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로 거의 대부분이 분양을 합니다. 이게 보통 대장동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10년 동안 땅값, 집값 겁나 올라가 버려요. 원주민들 들어갈 염두도 못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용을 여기서 해야 돼요. 요 앞에서. 그럼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선보상이라는 건 좋은데 아파트 입주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선보상할 때 얘들도 자기네 금융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수용하게 되는 금융비용을 여기 무리한 자금 조달이 돼서 그래서 무리한 자금 조달되기 때문에 사업 수익을 예기가 낮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돈을 벌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 방식을 또 얘기한다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뭘로 갈지는.